아니 RPM 다 어려워요. 진짜.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유형서 중에서 뭐 RPM이 완전 쉽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딱 진짜 평균적인 수준, 딱 기본적인 유형 수준이고. 혹시 나 미달이었어. 너무 어려운데? 너무 풀고 싶지가 않아요 RPM. 그게 좀 근데 책이 좀 느낌이 안 약간 좋긴 해. 풀시네. 자, 근데 0.9999999 있잖아요. 그거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이에요. 그게 왜 1이에요, 근데? 아니, 알잖아. 저 지금 0.9 땡 어떻게 할 건데? 순환소수. 9분의 어, 9잖아. 아, 순환소수? 어. 오. 9분의 9니까 1이지 오. 뭔 5 할 정도가 아닌데? 내가 푼거 저게 얼마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오. 응, 순환소수니까. 혹시 인정? 응. 인정합니다. 인정. 네. 응. 극한이잖아, 극한. 무한대까지 가는 극한. 어머, 곧 있으면 한다. 자, 봅시다. 자, 사인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외접원이 존재하는 삼각형의 맞죠? 반지름을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것들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사인법칙은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의 비율이 전부 다 같다. 이게 사인법칙이잖아, 그렇죠? 이게 사인법칙이고 이 값들이 다 동일한 값을 가진다, 물론. ER. 2R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요거예요, 요거 맞지? 맞죠? 자, 뭐예요? 용도가 이거야. 대변, 외접원의 반지름 R.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를 찾는 게 사인 법칙이라는 거잖아, 맞지? 맞죠? 어떻게 A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변의 길이는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외접원의 지름 곱하기 sin A 이렇게 하면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맞지? 맞죠? 그러면 외접원의 지름은 sin A분의 A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그치? 맞죠? 그러면 각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각을 sin A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 이렇게 하면 sin A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변, 대각,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셋 중에서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거야, 맞죠? 네. 이해되겠죠? 자, 또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또는 어떻게? 요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그쵸? 맞지? 어떻게? 어떠한 각 두 개랑 그 각에 대한 대변 두 개. 요거 네 개를 가지고 나머지 세 개를 알고 있을 때 하나를 찾는 거란 말이야. 맞죠? 되겠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끼어있다. 이건 무조건 사인 법칙이고, 맞지? 맞죠? 변의 길이가 3개 이상 나오지 않고 변의 길이가 2개, 그리고 각이 하나 끼어있다. 그러면 그때 무조건 사인 법칙밖에 안 돼요, 맞지? 맞죠? 그럼 코사인 법칙이 어떤 거였어?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갖고 여기가 A, B,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맞지? 변의 길이가 아니라 외접원의 길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코사인 법칙 이렇게 적히잖아.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적잖아요, 맞죠? 맞지?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기본적인 형태야. 뭐다? 두 변의 길이랑, 맞죠? 그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맞죠? 두 변과 어떠한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변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사용된 게 뭐냐면 변의 길이 3개랑 각 1개. 맞죠? 그러면은 뭐를 확인할 수 있어? 변 3개를 다 알려주면 뭐를? 그 어떤 각이든지 간에 코사인 법칙을 통하면 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코사인 A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의 용도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게 맞죠? 맞지? 누가 봐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문제들이란 말이야. 물론 문제에서 그거 두 개를 섞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잘 안 보이는 건 맞는데 그거는 안 해봤으니까 그래. 많이 보다 보면 얘는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그 정도로 많이 안 풀어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 그래서 문제도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뭐 있는지. 그래서 여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다 보면 중2 때 도형이랑 중3 때 원주가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 원에 내접한 사각형 이런 것들. 그런 성질들을 엄청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들 기억을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맞지? 그 법칙들은 다 알고 공식도 다 쓸 줄 아는데 못 푸는 이유는 다른 단원에서 가져온 도형의 성질들을 기억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푸는 게 대부분인 거지. 자,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이 ABCD가 있는데, 자, 여기서 ABD를, 자, 여기 ABD,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S1.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S1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지? 그 다음에 BCD,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S2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입니다. 맞지? 됐지? 그러면 이 ABD를 지나는 원이나 BCD를 지나는 원이나 맞죠? 그 원을 구할 때 공통적으로 뭐가 여기 공통적으로 BD가 끼어 있단 말이야. 그 삼각형 안에 맞죠? 맞지? 그러면은 이 ABD를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BD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을 R 뭐 1 이런 식으로 썼다 치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BCD를 지나는 삼각형의 원 반지름을 R2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되겠어? 맞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이 나와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기준이 뭐다? 대변과 대각 맞죠?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어떠한 변과 어떠한 대각의 크기가 나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가 뭐예요? 3분의 2파이가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럼 이 3분의 2파이에 대한 대변의 길이 BD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맞죠? 맞니? 자 어떻게 되는 거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뭐를 하면? BD를 하면 뭐가 되겠다? 2R1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오케이?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BCD는요. BCD에서 R2를 쓰면 뭘 쓸 수 있어?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BD.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고, 이때 저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2R2, 반지름 길이를 R2라고 했으면 저번에 지름 2R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됐지? 자, 그럼 봐봐. BD의 길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지?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2R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R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여기서 BD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루트 2. 루트 2R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이해되겠어? 네. 맞지?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랬냐면 S1과 S2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S1과 S2에 B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야. 맞죠? 근데 모든 원은 뭐예요? 싹 다 닮음이죠. 맞아요? 네. 맞지? 그러면 닮은 B가 뭐의 B랑 같다? 반지름의 B랑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넓이의 B는 어떻게? 그 반지름의 제곱의 B랑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R1 대 R2가 몇 대면? R1 대 R2가? 루트 2 대 루트 3입니다. 맞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쵸? 맞지? 그러면 이 원을 넓이를 구했을 때 반지름과 이 원을 구했을 때 반지름의 B가 루트 2 대 루트 3이야. 그러면 넓이의 B는 당연히 몇 대 몇이에요? 2대 3. 얘랑 얘가 넓이의 B가 몇 대면 2 대 3이라는 거야. 맞죠? 맞지? 넓이의 B가 몇 분이면 2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 쉽게 말해 이거야. S1은 뭐예요? 파이 R1의 제곱이고 얘가 파이 R2의 제곱. 이걸 구하라 이 말인 건데 맞지?
그러면 파이 나면 그럼 R1의 제곱분의 R2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2대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지, 비율로 치면. 저거를 이거 루트 3 R1은 루트 2 R2를 비례식으로 그렇지. 저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반지름의 비가 넓이의 비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자, 91번 봅시다. 왜 저번에 지름의 길이가 8루트 2, 2R이 8루트 2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랬을 때 BC의 길이가 8,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AB에다 수선의 방을 C에서 내려서 CH 찍었을 때 AH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랑 뭐를 줬어요? 변의 길이를 알려줬어, 맞지? 그리고 각 하나를 알려줬어. 그러면 무조건 이것만 갖고 찾을 수 있는 게 시작부터 알려준 거야. 뭐를 알려준 거야? 각 A 알려준 거고, 맞지? 변 AC의 길이도 알려준 겁니다, 그치? 이해되겠어? 맞지? 사인 법칙에서는 대변과 대각과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 하나랑 각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BC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 대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각이 나와 있으니까 대변의 길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사인 법칙으로 인해, 맞지? 어떻게? 사인 A분의 뭐를 하면? 8을 하면 뭐랑 같을 거야? 사인 B 3분의 파이분의 AC의 길이가 전부 다 8루트 2랑 같을 거다 이 말인 거지. 오. 맞죠? 사인 법칙을 쓰는 용도를 딱 해야 돼. 대변과 대각 외접원의 반지름, 이게 이제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인 A가 얼마야 그러면? 8루트 2분의 8이니까 사인 A가? 루트 2분의 1 맞죠? 그럼 2분의 루트니까 45도, 135도, 여기서는 45도. 얘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4분의 8, 45도입니다. 맞죠? 그럼 봐봐, 여기가 몇 도야? 45도.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가? 45도, 60도, 75도잖아. 우리가 이걸 이제 중학교 3학년식으로 풀면 끝이잖아. 그럼 여기가 당연히 몇 도겠어?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저 여기가 8이야. 근데 이게 1대 루트 3대 2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가 4도야, 맞지? 네. 그럼 여기가 4루트 3이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4루트 3. 그럼 끝났잖아. AH의 길이 나왔잖아, 맞지? 맞죠? 여기서는요, 절대적으로 특수가 써먹어야 돼. 1대 루트 3대 2랑 1대 1대 루트 이런 걸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대부분 특수각으로 나오니까. 맞죠? 이거를 체계처럼 하는 거는 좀 멍청한 짓이 되겠죠? 자, 봅시다. 109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인 원이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접원이죠. 내접원의 반지름 소문자 R로 적겠습니다. 소문자 R이 3분의 2 루트 3입니다. 얘들아, 이거는 약간 강박관념처럼 들어야 되는 게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에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삼각형이 넓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일단은 그게 거의 뭐 무조건적인 반사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걸 안 쓰면 이제 거의 없거든요. 뭐 쓸지 안 쓸지는 뭐 문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자, 그랬을 때 BD의 길이, BD의 길이가 얼마? BD? CD의 길이가 희한하게 좋네, 맞지? 자, 그랬을 때 둘레가 얼마다? 18이래요, 맞지? 맞아요. 뭐 둘래요? 원래 이게 ABC의 둘레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가 6이면 왜 저번에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얼마다?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예요, 맞지?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둘레 길이 얼마예요, 지금? 16이야, 맞죠? 네. 662 다음에는 16이야. 근데 둘레가 얼마니까? 18. 18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네. 맞죠?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된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맞죠? 맞지? 그러면은 뭘 이용을 할 수 있겠냐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을 하나 찾을 수 있다란 말이야. 맞죠?
해변의 길이라고. 근데 여기는 사인 법칙 문제니까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돼.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긴 하는데 코사인 법칙 굳이 쓸 필요는 없죠. 뭘 이용을 하겠다. 왜 저번에 반지름을 내 저번에 반지름을 줬으니까. 자, 봐봐. 너네가 이제 머릿속으로 설계를, 문제를 들어갈 때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주어진 조건 가지고 변 3개를 다 알려줬어. 그런데 뭘 찾아냈어, 문제에서?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해야 돼? 자, 봐봐.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해야 돼? 뭐를 알고 있는데?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구하려면? 사인, 각의 크기의 사인 값을 하나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사인 법칙을 통해서, 맞지? 관계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각 3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찾으면 돼. 맞지? 그런데 뭐를 알려줬어요? 내 저번에 반지름 알려줬어요. 뭐 하려고? 넓이를 이용하려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2분의 1 사인 AB 사인 세타. 기억납니까? 맞죠? 자, 그럼 각을, 임의의 각을 아무 때나 하나 찍어야 돼. 어디 각을 구해볼까? B. 각 B를 해볼까? 그럼 각 B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삼각형 넓이가 뭐예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B 하면 7이랑 8 맞죠? 56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삼각형 넓이인데 맞죠? 그게 뭐랑 같다? 2분의 1 곱하기 R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삼각형 넓이로 구하는 공식인데 이게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삼각형 넓이로 구하는 공식이잖아. 맞죠? 이걸 갖다라고.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에 이걸 왜 줬겠어? 넓이를 구하려고 준 거니까. 그럼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은 각의 크기 하나랑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말 2분의 1 R 저걸 모르면 코사인. 그러면 코사인 법칙 말고는 답이 없지. 이걸 안 줬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준 이유는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고 풀면 되겠지. 되겠어? 네. 자, 그러면 2분의 1 날리고 18 날리고 3. 그래서 얼마가 되노? 사인 세타가 뭐지? 9분의 2 루트 3? 이렇게 나오네, 그쵸? 오케이? 2분의 1 날리고 18이랑 3이 아니구나. 소리. 18이랑 56을 안 날리면 안 됐었는데. 보자. 숫자가 안 떨어지네. 여기가 6대고 맞지? 네, 안 돼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56분의 12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맞지? 숫자 더럽네, 맞지? 네. 14분의 3 루트 3 맞죠? 네. 어쨌든 상관없어요. 뭐 다른 걸 구해서 좀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테지만은. 자, 그래서 뭐 사인 세타분의 14분의 3 루트 3분의 사인 세타분의 뭐를 하면 대변의 길이 3을 하면 뭐가 되겠다.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2배 2R이 나오겠다 해서 반지름 구하면 넓이를 구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봅시다. 118번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맞지? 자, AC랑 BD 이렇게 대각선까지 그어놨습니다. 그쵸? 맞지?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성질, 문제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두 개가 있죠. 여기 문제에서 뭐가 있지? 원주각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와. 맞습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야. 원에 접하는 도형들이. 그걸 이제 문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문제에서. 와. 그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기억 못하면 네. 못 풀지? 그러니까 그거를 써야 되는 문제면 당연히 못 풀겠죠. 그걸 안 써도 되는 문제면 그걸 모른다 해서 문제가 못 풀진 않겠네. 그걸 써야 되는 문제면 그걸 모르는 순간 풀 수가 없지, 문제. 어떡해.
되겠어? 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주어진 조건 한번 봅시다. 일단 A씨의 길이. 뭐야? A씨의 길이 준 거는 뭘 알려준 거지, 얘들아? A씨랑 지금 뭘 하고 있어? A씨랑 ADC 각의 ADC 알려줬어요. 뭐를 구할 수 있다? 이하요. 이하를 구할 수 있죠. 맞지? 첫 번째. 자, 사인 법칙에 의하면. 자,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30도. 바로 적을게요. 2분의 1분의 AC. AC가 얼마? 3이죠. 맞지? 그게 뭐랑 같다? 2R과 같습니다. 그쵸?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3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쵸?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뭐를 알려줬어요? 뭐를 알려줬다? BD. BD를 알려줬어요. BD. BD의 길이가 얼마다? 2루트 2루트5예요. 맞죠? 그러면 BD를 끼고 있는 내접하는 삼각형이 ABD잖아. 맞죠? 맞아요? 자, 그럼 뭐를 확인할 수 있다? 뭐를 확인할 수 있다? A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맞죠? BAD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그거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뭐를 DAB? DAB. 뭐야 이거? 그냥 구하면 되네.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쉬운 답은 쉬운 걸 구하라고 했지. 자, 각 DAB는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 맞죠? 네. 같은 삼각형이니까 맞죠? 같은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니까 사인 DAB 맞죠? 사인 DAB 분의 뭐를 하면 BD의 길이가 얼마? 2루트를 하면 2R이 뭐가 나와야 되겠다? 6이 나와야 되겠죠? 네. 맞지? 그러면 사인 DAB가 얼마예요? 사인 DAB가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5 되겠습니다. 그쵸? 네. 맞지? 자, 근데 뭐를 구하랬어요? 탄젠트 제곱 DAB. 너희들 장난도 아니고. 자, 사인 법칙 나버리고. 자, 사인 DAB를 3분의 루트 5로 합시다. 되겠어? 네. 여기 얼마? 2. 그럼 탄젠트 DAB가 2분의 2분의 루트 5 제곱하면 4분의 이게 답이 되겠네요. 맞죠? 오! 굿. 그리고 항상 전에도 말을 하지만 가계 크기 구했을 때 막 이런 거 있을 때 막 이상 1제곱만 1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다 이딴 거 쓰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그림 그리세요. 어차피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맞죠? 자, 삼각형 ABC에서 각 하나 각의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BAC 3분의 파이 BC의 루트 3에 자 3분의 D 찍어가지고 각을 6분의 파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뭘 구하랬냐면 D분의 DC DE분의 DC를 했을 때 이게 항상 얘랑 같은 걸 물었어요. D분의 DC. 자, D가 뭐다? 요거예요. D가 맞지? D분의 DC 요거. 자, 이 빨간 두 선의 비율이 항상 뭐랑 같냐라는 문제가 돼요. 그렇죠? 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너무 좀 문제가 바보 같지? 아니다. 바보 같다기보다는 내는 사람이 어렵게 내려고 막 용어 썼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이 삼각형부터 볼게요. 여기 몇 도? 60도 여기 30도 여기 직각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어디? 여기도 직각이겠네. 맞죠? 60도, 30도. 이해 되겠어? 뭐가 직각이? 여기 네. 직각. 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D랑 DC의 비율을 가야 되니까 얘네들의 값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봐봐.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 보여요. BCD 사각형. BCD 사각형. 네. BCD. 자,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BCD 사각형. 원 위에 그렇지. 내접 봐봐. 이 CB라는 사각형이요. 이각 같고, 이각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사각형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지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원 위에 있는 사각형인데 여기가 직각이야. 그 말은 무슨 말? 그 말은 무슨 말? 지름. 그렇지. BC가 그 원의 지름일 겁니다. 그쵸? 직각이니까 맞지? 맞죠? 다 중3 때 배운 성질들이잖아. 맞죠? 네. 그런 이 성질들 많이 쓸 거라고 했죠. 맞지?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 D의 길이는 이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통해서 맞지? 사인 6분의 파이분의 D1을 하면 뭐랑 같겠다? 2R인 루트 3이랑 같을 거고요. 그렇지?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DC는 그게 좀 간단하게 나오지가 않죠. 왜? DC를 구하려고 하면은 봐봐. DC의 대변의 길이 DC의 대각의 크기가 요거 아니면 요거일 텐데 둘 다 각을 몰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그걸 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사인 법칙을 못 쓰잖아. 맞지? 여기서는 각을 모르니까 코사인.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안 써도 돼.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기는 하는데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일단 DE의 길이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봐봐. DE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사인 6분의 8가 2분의 1이니까 맞죠? D의 길이가 뭐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잖아. 맞지? 네. 이해되겠어? 네. 맞지? 자, D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찾아야 돼요? CD의 길이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아요. 그 CD의 길이를 어떻게 확인할 건데? DE의 길이는 우리가 구했어. CD의 길이, 그러니까 DE분의 DC의 값과 항상 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맞지? DE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다. 맞아요? 네. 아니죠. 네. DE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으면 답이 숫자로 나왔겠죠. 보기에. D를 구해. DE를 구했으니까 D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DC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답이 숫자가 나오겠지. 저런 문자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맞지? 그러면 길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자, 이 길이 이 문제가 이제 좀 지저분한 문제야. 이거는 이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보기에서 찾아야 되니까 보기는 변의 길이로 나와 있죠. AC, A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자 봐봐. 이 문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것도 중학교 성질이에요?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네. 맞지? 여기가 60도, 30도 맞지? 그럼 이게 1대 루트 3대 2, 아니고 1대 루트 3대 2가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쵸? 네. 맞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이용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지. 이 삼각형에서. CD를 우리가 말해, CD 맞죠? 네. 맞지? CD, 요 길이를 우리가 DC 길이를 표현을 해야 돼, 맞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자,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sin A를 이 삼각형에서 나타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sin A를 AC분의 C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CD의 길이를 여기서 뭐라고 적을 수 있어? AC 곱하기 사인이 sin A. 근데 sin A가 얼마다? 60도.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죠, 맞지? 맞아요? 네. 그런데 D분의 DC를 구하라 했는데 D가 뭐라고? 2분의 루트 3. 있는데 DC가 얼마다? CD가 AC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해 되겠어? 그래서 약분하니까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더러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맞지? 뭐를 쓰면 sin A가 아니라 그냥 뭐를 쓰면 sin C를 썼다 치자. sin 6분의 8을 썼다 치자. 여기. 아 이거는 코사인 6분의 8을 썼다 치자. 그럼 코사인 6분의 8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또 AC분의 DC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DC는 얘가 코사인 6분의 8의 1분의 루트 3 AC잖아, 맞죠?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약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탄젠트를 써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해도 변의 길이가 꼭 뭐 AC를 안 쓰고 AD를 사용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보기를 먼저 보고 여기서 답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역으로 유출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그게 처음 보는 애들이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막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 3학 2학기 때 삼각비 할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거 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요거를 다음으로 나타낸 건 뭐냐 뭐 AC 탄젠트 뭐 30 더하기 뭐시기 더하기 이게 답이 여러 개라고 그런 문제였죠. 이거랑 똑같은 문제 유형이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런 유형 학교 시험에 안 나오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시험에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객관식이면 몰라도 소수령이면 쌤들이 짜증나고 그러면 답이 6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 자, 봅시다. 세변의 길이 ABC가, 자, 다음과 같은,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BC가 2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 삼각형 ABC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할, 외저번의 반지름을 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외저번과 내저번이 동시에 존재를 하니까, 여기다 이등변 삼각형을 대충 하나 그려놓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T, 이렇게 하면 이게 외저번이 될 거야, 맞죠? 맞지?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원을 하나 또 그려놓으면은 그리고 이거 어렵네. 이 원의 반지름이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맞죠? 문제가 이해되겠어, 얘들아? 문제를 읽고 머릿속에 딱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되겠죠? 안 떠오르겠니? 저 떠올리는데 얼마나 걸려야 돼요?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나와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이등변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 외저번의 반지름을 알려줬네. 그럼 저런 그림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 아닌가? 그렇구나. 끝날까지. 이제 생각해보면 되지. 그래 맞아. 이제 해보면 되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외저번의 반지름과 내저번의 반지름의 비율 R분의 얘가 뭐랑 같다? 18분의 5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어? 네. 됐지? 자,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양수 t의 값들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외저번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과 관련이 있을 거고 내저번의 반지름은 뭐랑 관계가 있겠다? 내저번의 반지름은 아까도 했잖아. 방금 하고 왔잖아. 내저번의 반지름은 일단 넓이. 삼각형 넓이랑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내저번의 반지름을 길이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각 변의 길이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또 뭐를 2분의 1 AB sin 세타를 사용한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는 공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등변이니까 여기 각 두 개가 같을 거 아니야, 맞죠? 여기랑 여기. 맞죠? 네. 그럼 여기를 뭐 내가 만들어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세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겠다? 사인 법칙을 통해 외저번의 반지름 표시할 수 있지. 즉, 예를 들어 사인 세타 분의 뭐를 하면 t를 하면 뭐가 되겠다? 2r과 같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맞지? 자, 그리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AB 하면은 2t sin 세타 맞죠? 이게 삼각형 넓이인데 그게 또 뭐랑 같아요?
2분의 1의 4제곱의 반지름 R, 이거 소문자 R 맞죠?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2t 플러스 2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이용한 공식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t sin 세타가 이거 약분하면은 t 플러스 2로 약분해갖고 t 플러스 1 r 이렇게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r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r은 2 sin 세타 분의 t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그렇지? 오케이? 네. 근데 여기서 소문자 r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소문자 r은 t 플러스 1분의 t sin 세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그렇지? 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뭐를 r분의 r이 뭐가 되도록 15가 되도록. 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가 8분의 5니까 이거분의 이거죠, 맞지? 그러면은 이거 약분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뭐가 돼요? t 플러스 1분의 2 sin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스. 그게 뭐랑 같다? 18분의 5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네. 됐지?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양수 t의 값들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변의 길이가 이면 봐봐. 이걸 이렇게 쭉 반으로 갈랐을 때 여기가 수직 이등분 되니까 여기가 1 되는 것까지 이해되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를?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1. t분의 1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뜬금없이 얘를 왜 만들었냐? 자, 봐봐. 왜 만들었냐?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t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사인 세타가 t에 대한 식이 아니야, 맞죠? 그래서 t에 대한 식으로 만들려고 이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가 t분의 1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야. 왜?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 수 있는데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했으니까 t분의 1을 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2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인데 이게 18분의 5 곱하기 t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하는 요상하게 생겨먹은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 그렇죠? 18 곱하기 네, 이렇게 일단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완전히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잖아,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양변에 양변에 t제곱 곱해봅시다. 그럼 2에 t제곱 마이너스 1은 18분의 5에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숫자 너무 더럽다. 18분의 5t 세제곱 플러스 자 18분의 5t 제곱인데 여기 2t 제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8분의 5t 제곱 여기 있는데 맞지? 여기 2t 제곱 넘어왔어요. 마이너스 2t 제곱. 그럼 18분의 36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8분의 31t 제곱.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2 넘어가서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31이에요. 응. 18분의 5t 제곱 빼기 18분의 36t 제곱이니까.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뭐가 돼요? 18 곱하기 5t 세제곱에 마이너스 31t 제곱 플러스 36은 0이다 라고 하는 희한한 식이 나네요. 되겠어요? 이걸 만족하는 또 양수 t 값들의 곱이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데 되나? 양수 t가 그러네요. 인수분해 되네, 맞지? 네. 근데 t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봐봐. 그럼 t가 여기서 일단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맞죠? 근데 여기서 t가 뭐가 나오는지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죠? 그치? 근데 두근의 합이 얼마야? 5분의 36 양수야. 근데 곱이 5분의 36 양수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t의 값은 양수라는 거죠? 맞지? 뭘 찾아라 했어? t 값들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맞지? 곱이니까 뭐예요? 5분의 36 이렇게 답이 되겠지.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을 해서. 오케이? 자, 봅시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오각형 A, B, C, D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C가 4, AE가 5 됐습니까? 자, sin ABC, sin ABC가 어디냐? 여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DE 어디? 여기 있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뭐 값을 구하라 너무 쉽네 이거 같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AE가 뭐라고 했어요? 지름. 지름이야. 4, 5, 아이고야. 3대 4대 5가 보이네. 여기 3. 직각, 맞죠? 와, 됐다. 되겠습니까? 오. 자, 그럼 봐봐. 여기 각이 뭐라고 적혀있지, 문제에서? 안 적혀있네. 자, sin CDE를 가져갈게요. sin CDE. 여기 분해. sin CDE 분해 뭐를 하면? 3을 하면 뭐랑 같아야 돼요? 5. 2? 5. 맞죠? 네. 그래서 sin CD가 얼마다? 5분의 3. 5분의 3 벌써 하나 나왔어요, 그치? 그 다음에 각 뭐를 찾아야 돼? A, B, C 맞습니까? 네. 네. 맞죠? 자, 각 A, B, C고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러면? 똑같잖아. 네. 맞지? sin 각 A, B, C 분의 뭐를 하면? 4. 4를 하면 또 뭐랑 같아? 5. 그러면 sin A, B, C가 또 5분의 5분의 4 끝. 오. 우와. 쉽다 했잖아. 맞네. 그 다음에 얼마? 몇 번? 151번. 150. 이것도 쉬워요. 150. 자, 봅시다. 자, 둘레의 길이가 54이고 세 내각의 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자, 둘레에 뭐 알파, 베타, 감마 하고 둘레가 54인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둘레가 25파이래요. 외접원의 둘레가 되겠지? 됐니 얘들아? 자, 그랬을 때 sin 알파 더하기 sin 베타 더하기 sin 감마 곱하기 10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 sin 알파를 내 마음대로 여기 각을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되겠어? 알파, 베타, 감마니까. 네.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변의 길이를 보면 A라고 하고 여 변의 길이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54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네. 이해되겠죠? 자, 그랬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이 둘레가 25파이니까 지름이 25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2R이 뭐랑 같다? 25. 25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sin 알파 분의 뭐를 하면? sin 알파 분의 A를 하면 sin 베타 분의 B랑 sin 감마 분의 C랑 같을 거고요, 맞지? 네. 얘가 뭐다? 얘가 25죠, 맞지? 네. 자, 끝났지? 봐봐. 100 곱하기 자, sin 알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25분의 25분의 A 더하기 sin 베타는 25분의 B. B, sin 감마는 25분의 C. C를 더하라 라는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 나와 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 54. 54라고 나와 있는 거지, 맞지? 간단하죠, 이 문제도. 맞지? 2R이 25예요? 응, 2R이 지름이잖아. 2R. 원의 둘레가 25파이니까 지름이 25.